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클릭을 부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부 1강 쑥쑥 자라는 감목 이라는 주제로 공부하였는데 수강해 보면 이해하기의 난이도는 어려운 편에 속하므로 꼼꼼히 책을 보고 대조 및 확인하면서 천천히 공부해야 따라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세부 공부 내용인 을목도 다시 배우게 되므로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습 및 복습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의 네이버 카페 한문파고다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검색 및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4부 2강 적응력 최고인 을목 편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1) 기본 성향 및 천간관계. 키워드 음목, 작은 초목, 적응력, 생활력, 봄, 을경합, 을신충. 특성 을목은 음의 성질을 가진 음목으로 간목과는 달리 작은 초목, 잔디, 넝쿨 식물, 곡식 등 간목을 제외한 모든 초목이 해당됩니다.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적응력이 뛰어나므로 언제 어디서나 살아남을 수 있답니다. 갈라진 아스팔트 틈새에서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니 십간 중 가장 현실적이며 생활력과 인내심이 강합니다. 앞이 막히면 돌아가고 좌우로 휘기도 하니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타협합니다. 특히 주변에 강한 사람이 있다면 강한 사람에게 기대거나 휘감고 올라갑니다. 성격 을목은 목기운이 있으니 순수하고 호기심이 많고 생동력이 있지만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중시하는 실속파입니다. 섬세하고 의존적 성향이 강하며 의존 대상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도 좋아합니다. 바람과 같은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여행업이나 강사 등의 직업과 잘 맞습니다. 단점 강한 집착과 이익을 추구하므로 이 성향이 지나치면 주변으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형충을 받으면 비현실적이 되며 줏대가 없고 겁이 많으며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을목일간이 다른 천간을 볼 때를 설명해보면 을목이 간목을 만나면 겁재. 약한 을목은 간목에게 의지하므로 간목을 좋아합니다. 개수가 있으면 생을 받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을목이 을목을 만나면 비견. 원래도 천간에 같은 글자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을목이 많아봐야 서로 영역을 차지하려고 다투게 되니 함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을목이 병화를 만나면 상관. 을목은 병화를 만나면 성장을 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을목이 여름에 태어났다면 수기운이 있어야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을목이 정화를 만나면 식신. 을목은 실제로 인간이 사용하는 불인 정화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태워 불이 일어나게 하니까요.
인간이라면 자신의 희생을 통해 무언가를 키우는 것이니 고통스럽겠죠. 을목이 무토를 만나면 정제. 을목은 작은 풀이라서 무토를 만나 뿌리를 내리면 좋습니다. 여름이라면 물기가 없는 토양이니 개수가 있으면 귀하게 됩니다. 을목이 기토를 만나면 편재. 을목은 수분이 있는 기토를 가장 좋아합니다. 뿌리를 내릴 토양을 만난 것이니 부귀를 갖게 됩니다. 을목이 경금을 만나면 정관합. 을목과 경금은 합을 하여 금의 기운으로 합해지게 됩니다. 을목 입장에서 경금은 정관이므로 직장에 매이거나 남편에게 잡혀 살게 됩니다. 힘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병화나 정화도 함께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을목이 신금을 만나면 편관충. 을목은 신금에 의해 충을 당합니다. 날카로운 신금은 을목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따라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간목이나 신금을 눌러주는 병정화가 있으면 좋습니다. 을목이 임수를 만나면 정인. 작은 화초에 불과한 을목에게 임수는 너무 큰 물입니다. 봄과 여름은 괜찮지만 가을과 겨울에 태어났다면 무토가 있어서 임수의 흐름을 막아주어야 귀한 삶을 삽니다. 을목이 개수를 만나면 편인. 을목이 개수를 만나면 자신을 살려주는 물을 만난 것이니 좋습니다. 봄과 여름에 태어났다면 기라고, 가을과 겨울에 태어났다면 추위를 해소할 수 있는 병화를 만나는 것이 이롭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재에는 을목이 계절별로 만나는 12지지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슬라이드 몇 장을 참고하시고 요즘에 제가 공부하는 무령상 명리학 소무승 저희라는 책에 55쪽부터 62쪽까지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므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 십신 응용하기 1. 을목을 기준으로 십신 찾기. 간목과 같은 목이기는 하지만 음양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이 간목을 만나면 겁재가 됩니다. 식신, 상관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슬라이드에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종이를 펴놓고 직접 채워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중에는 앱을 이용하든 이미 판이 짜여진 것을 보고 읽게 되는데 다 그려진 것만 보다 보면 생각하는 힘을 잃게 돼요. 귀찮아도 쓰면서 하는 것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별 모양을 그려놓은 것은 나중에 기문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기문은 여기에 보이는 10간 12지를 숫자로 변환해서 쓰기는 하지만요. 을목이 일간인명을 하나 예를 들게요. 신묘년 신묘월 을해일 병자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주에서 주인은 일간인 을목입니다. 조금 넓혀서 보면 일지까지 합쳐서 을해를 일주라고 해요. 천간 을을 가지고 십신을 써 넣어 볼게요. 제가 한 것처럼 생극을 따지고 나서 음양을 살피면 됩니다. 자신을 생해주는 것은 인, 자신이 생해주는 것은 식상, 자신을 극하는 것은 관, 자신이 극하는 것은 재. 음양이 같으면
편, 음양이 다르면 점. 음양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지지는 4개가 있어요. 사, 해, 호, 자.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연습은 하되 잘 안되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프로그램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도 손으로 써봐야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니 익숙해질 때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답을 내는 것보다 생각하면서 해야 나중에도 기억이 잘 나거든요. 이건 명리를 조금 먼저 배운 선배로서 하는 당부 말씀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채우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모두 정답을 맞추셨나요? 사주 명리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생해주는가, 극하는가 가주를 이루니 생극은 외우고 있어야겠죠? 생하는지 극하는지 알려면 십간 12지의 오행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정과 편을 나누기 위해서는 음양도 알아야 해요. 이렇게 십신을 나누어 쓰는 것은 사주명리에서 기흉을 더 세분하기 위해 쓰는 것이고요. 다른 점학에서는 오행의 생극을 더 중시합니다. 십신을 해석하기.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위의 사주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생해주는 인성은 없고 정관이 3개, 정제가 2개, 식신이 1개, 겁재가 1개 있어요. 이것을 다시 오각형으로 그려볼게요. 인성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부모가 없다는 뜻이니 불리하겠죠. 그래서 힘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에 있는 간목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간목은 겁재이기는 하지만 같은 목이므로 일간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경과 합하여 직장 생활에 몸을 담는 겁니다. 경이 정관이라서 그렇습니다. 을경이 합을 하면 금의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정관과 합을 했으니 오래도록 직장 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다. 천간만 보았는데 명리는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을 적어 놓은 것이라 그래요. 월지의 중요성. 이제 지지를 보세요. 년월이 시중 2번째 칸을 보면 신이 보일 거예요. 월의 지지이므로 월지라고 부르는데 이곳이 자신의 엄마 자리가 됩니다. 엄마가 생을 해주면 보호를 받고 크니 환경이 좋은 것이고 극을 하면 환경이 좋지 않죠. 물론 다른 상황도 살펴야 하지만 월지만 국한지어 이야기할게요. 일간 을목은 월지로 부터 극을 당하고 있어요. 다행히 음양이 달라서 정관이 됩니다. 정이 붙는다는 것은 정이 있는 것과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극하는 것과 같아서 싸우더라도 살살 때리는 것입니다. 만약 유금월에 태어났다면 을목과 유금도 모두 음이어서 편관이 되고 관이 지배하므로 자신은 힘들다고 느끼게 됩니다. 많이 하다 보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처음 할 때는 잘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가보자고요. 십신에 대해서는 6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궁금하면 읽어보고 오세요.
그럼 계속하여 다음 4부 3강에서 혼자서도 빛나는 병화 라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